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미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금본위제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은본위제를 이야기합니다. 골드와 실버. 21세기의 화폐 시스템은 금본위제가 아닌 미국채 본위제가 될 겁니다. 달러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미국채로 바꿔주겠다. 금본위제라는 게 뭐예요? 달러를 가져오라. 그러면 골드로 바꿔주겠다. 금본위제에서 탈피했을 때 이번엔 달러를 가져오라. 달러를 가져오라. 석유를 주겠다. 혹은 금속을 주겠다. 구리를 주겠다. 그거였죠. 앞으로는 점차 달러는 미국채 본위제로 이행할 겁니다. 미국채 본위제란 무엇인가? 미국채 본위제란 달러를 가져오면 이제 미국채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달러는 미국채를 교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가 되죠. 그렇다는 것은 미국채가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채 보유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화폐 발행이 모든 나라의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 발행권이 미국채 보유에게 비례해서 발행될 겁니다. 현재도 그렇죠. 한국이 원화 화폐를 발행할 때 수출업체가 달러를 얼마나 한국에 벌어오느냐, 그걸 바탕으로 원화를 발행해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요. 달러 대비 원화 발행, 이 균형이 맞아야지 인플레이션이 없고 환율이 비슷해지는 거죠.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될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채에 대한 레포가 점점 확대될 겁니다. 그 레포에 대한 대상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듀레이션, 레포 대출을 내주는 그 기간도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로 확장될 겁니다. 일단 대상의 확장부터 얘기하죠. 처음에는 각국 중앙은행들, 일본,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레포를 내줄 거예요. 너희가 미국채를 보유하면 언제든지 달러를 주겠다. 미국채 100을 보유하면 100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비상시 120, 150, 200도 빌려주겠다. 그런 약속이 진행될 겁니다. 점점. 그리고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민간은행들, 미국의 민간은행들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도 레포를 내어줄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가 미국채를 보유하고 언제든지 가져오라. 그러면 달러를 내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의무화 될 겁니다. BIS 등을 이용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 거예요. 민간은행들은 대출을 하려면 미국채를 보유해야 된다. 미국채 담보 대출. 은행들의 대출 비중이 점점 미국채 담보 대출로 비중이 커질 겁니다. 미국채를 보유해야 대출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균형 때문이에요. 밸런스. 세상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구조에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균형. 현재는 미 연준이 미 국채탑을 혼자서 미 국채를 높게 쌓아 올리고 있어요. 혼자서 높은 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 국채탑이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골고루 탑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고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들에도 그 미국채의 탑이 쌓여 있어야 균형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구조란 지속 가능하려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 그 밸런스를 위해서, 그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연준은, 그리고 미 정부는
각국의 은행들에게 미 국채의 탑을 쌓도록 구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미국의 화폐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채란 무엇인가 보면 미국채란 달러의 역사적 세뇨리지가 축적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뇨리지, 화폐 주주이익을 얻어왔죠. 그 화폐 주주이익이란 없는 돈을 쓴 거예요. 화폐를 만들어서 그냥 뿌려버린 거죠. 써버린 거예요. 뭘로? 재정으로. 재정 지출로 써버린 겁니다. 군사 지출,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그런 것들이 다 재정 지출로 쓴 거죠. 뭘로? 그 재정 지출이 뭘로 축적됐다? 미국채로, 미국채의 탑으로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연준에 쌓여있는 미국채의 탑은 그런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의 총합이에요. 역사적 총합. 그것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미국채 탑을 연준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균형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하적인 예측이에요. 제가 경제학적 지식을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하적 지식을, 기하적 패턴으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균형, 밸런스, 연준의 탑. 연준이 미국채 탑을 이만큼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혼자서 쌓아 올려서는 그것은 불안하고 위험해 보인다. 다른 국가들에서 보기에 불안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이런 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흩어나야 돼요. 전 세계로 흩어버려야 됩니다. 연준에만 높게 쌓여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대만에도, 너희 중앙은행들, 너희 민간은행들에도 미국 제2탑을 쌓아라. BIS 비율을 적용해서. 그래야만 세상에 미국채 밸런스가 구조되는 겁니다. 연준은 그것을 위해서 레포의 확장을 진행할 겁니다. 대상의 확장. 각국 중앙은행들과 각국 민간은행들, 각국 기업들에게 미국채 보유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레포 대출 제도를 확립할 겁니다. 점차. 이게 확장되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레포 시장에 참여하게 되네. 그리고 각국의 민간은행들이 레포 시장에 참여하게 되네. 일본이, 한국이, 대만이 참여하게 되네. 그런 것들의 진행이 여러분들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들의, 각국 중앙은행들에 대해서만 레포 시장을 살짝 열어줬죠. 나중에 민간은행들에게도 넓혀갈 겁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레포의 듀레이션이 커질 거예요. 레포가 원래 하루짜리잖아요. 하루짜리 대출. 근데 지금 벌써 1, 2주로 늘어났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로 늘어나고 6달,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레포가. 그리고 한국에서 주택을 사려면은 주택 채권을 사잖아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각국 은행들이 대출을 하려면은 미국채를 사야 될 겁니다. 미국채가 있는 곳에 대출이 있으리라. 모든 대출이 있는 곳에 미국채가 포함되리라. 미국채 매수가 포함되리라. 미국채 매수 과정이 포함될 거예요. 모든 대출 과정에서. 이게 우리 화폐 시스템의 미래입니다. 미국채 본위제. 모든 화폐 발행은 미국채를 담보로 한다. 모든 대출 발행은 미국채 보유를 담보로 한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될 겁니다. 금본위제가 아닙니다. 미국채 본위제입니다. 금을 살 것이 아니라 미국채를 사게 될 겁니다.